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고병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2장 지역사회복지를 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역사회복지론 그러면은 실천 영역에서 특히 세계의 대한민국 그러면 한류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 대한민국의 국력이 퍼져가는 것을 여러 영역에서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도 그렇습니다. 저개발 국가에서 가장 모범으로 모델로 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코리아가 되겠는데 어떻게 아무런 자원도 없는 나라가 저렇게 빠른 시간 내에 자립재생을 할 수 자조를 할 수 있었을까? 바로 그것을 우리에겐 정치적으로 접근할 때는 부정적으로 바라보이는 새마을 운동에서 찾고 있는데 바로 새마을 운동과 같은 것이 여기 나오는 지역복지 실천이 되겠습니다. 세계의 하나의 저개발 국가의 한류를 일으키고 있는 바로 그것이 여기 나온 지역사회 복지가 되겠습니다. 자, 도대체 지역사회란 뭘까 하는 문제에 등장하죠. 지역사회. 지역사회라고 하는 것은 일정 공간 범위 내에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집합체라고 설명을 합니다. 때문에 이게 보면은 이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종래의 오랜 인류의 역사에는 물리적, 지리적 공간 범위였지만 원래는 정보통신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제는 정보통신보다는 교통통신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 공간 범위를 어떤 물리적, 지리적 공간 범위로 한정시키기에는 너무 좁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런 물론 교재에는 전통적으로 일정한 지리적 구역을 범위로 해서 이렇게 지리적 구역이란 말을 썼습니다만 이제는 이제 의미가 없다기보다는 의미가 현재 줄어버린 개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역사회를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지역사회. 지역사회의 개요. 지역사회의 개념은 일정한 공간 범위 위에서 같이 살아가는 이 살아가는 것이 리빙일 수도 있고 레저일 수도 있습니다.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집합체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의 이 공간 범위라고 하는 거, 또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데 거기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구성 요소는 첫 번째가 물리적, 지리적 이런 공간 범위도 있지만 거기 보면 지역이라고 되어 있죠. 이런 우리가 공간이라고 쓰겠어요. 공간. 이 공간에는 물리적 공간도 있지만 가상적 공간도 있다는 거 여러분 느낄 겁니다. 또 그러면 두 번째 동질성이라는 여기는 소속감이나 동료, 공관형 결속체죠. 소속감이나 공동체 의식을 말합니다. 소속감이나 공동체 의식. 또 그런가 하면은 상호 의존성. 같이 사는 상호 의존성을 구성 요소로 하는데 여기에 대한 또 사람들의 복수의 구성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복수의 구성원을 가지고 우리가 구성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 공간을 굳이 공간이라고까지 쓰면서 그것은 여기 나오는 두 번째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역사회의 유형에는 지리적 지역사회와 기능적 지역사회가 있습니다. 지리적 지역사회. 지리적 사회는 일정 지역에서 말하자면 일정 지역에서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집합체라고 할 적에는 지리적 지역사회를 말합니다. 일정 지역사회에서 같이 살아가는 때문에 이 지역성을 강조하는 일정 지역에서 때문에 지역성이 강조되는 거죠. 지역성을 강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지역성을 강조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신경준의
산경표, 소위 여기 나오는 종래, 전통적인 지역사회관입니다. 전통적 지역사회관을 가지고 지리적 지역사회라고 합니다. 오늘날에는 행정구역의 개념이 가장 강한 행정구역. 그에 비해서 기능적 지역사회는 공통의 관심사를 가지고 여기는 지역성보다는 이 기능적 지역사회의 것은 어떤 지역성을 강조하기보다는 동질성을 강조를 합니다. 공통의 동질성을 강조하는 거죠. 동질성을 강조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통의 취미, 공통의 관심사를 가지고 전 세계, 이제는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전 세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시공간적 제한이 없이 만나는 사람들의 집합을 기능적 지역사회라고 합니다. 때문에 여기는 교통통신의 발달을 이용한 발달을 통한 확산이라는 의미를 갖는 것이 바로 이 기능적 지역사회입니다. 옛날에는 우리 그러면 그냥 분수령, 소위 산등성이 사이에 물이 흐르고 그 물을 둘러싸고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몇 대에 걸쳐서 그렇게 살아갔다. 우리 동네였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들은 그러면 전 세계에 다 널려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교통통신의 발달을 통한 확산을 특징으로 하는 것이 여기인데, 보통 여기는 우리가 사이버 공간, 가상공간에서의 소위 절친, 가상공간에서 사람들의 만남을 기능적 지역사회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단어를 이제 문자로 이게 정제를 했습니다만, 그다음에 기능적 지역사회, 지리적 지역사회 쭉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지역사회의 기능을 보겠습니다. 지역사회의 기능. 자, 교재 목차가 쭉 되어 있습니다. 그냥 길버트와 스펙트 걸로 먼저 당겨서 제일 밑에 있는 156쪽에 있는 3번에 있는 지역사회의 기능과 제도를 먼저 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의 기능. 길버트와 스펙트는 지역사회의 기능을 통제기능, 사회통제기능도 있고, 또 그러면 경제 기능도 있고, 생산, 분배, 소비와 같은 경제 기능도 있고, 또 그러면 사회화의 기능도 있고, 또 그러면 사회 통합의 기능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은 뭐 상부상조, 사회 연대의 기능도 있고, 이런 등등의 다양한 기능들을 지역사회의 기능으로 나눠봤습니다. 바로 이러한 지역사회의 기능을 누가 담당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등장을 하는데, 사회통제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이 하나의 규범에 일치할 것을 요구하는 기능으로서 여기는 주로 정치제도가 담당한다고 봅니다. 그에 비해서 경제기능, 생산, 분배, 소비와 같은 경제기능은 당연히 경제제도가 담당한다고 합니다. 다음에 사회화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삶의 방식, 가치관, 규범 등을 내면화시키는 과정은 물론 모든 체계가 다 이끌어가겠지만 그중에 기초적인 것은 역시 기초적인 뿌리는 가정에서, 때문에 가족제도가 이끌어간다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사회통합기능은 우리의 정서와는 좀 다소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이 사회통합기능은 서구와 같은, 서구로니까 종교제도가 담당한다고 이들은 길버트와 스펙트는 제시를 했던 거였어요. 그에 비해서 상부상조 또는 서로 전혀 다른 이질감 속에서도 더불어 살게끔 만들어지는 것은 상부상조기능, 이것은 복지제도가 담당한다고 보는 것이 길버트와 스펙트가 제시했던 이론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계에서 사유체계 이론에서 활적에 한번 확산을 시켰습니다만, 이번에는 지역사회 기능의 비교, 와렌이 제시한 지역사회 기능의 비교 또는 비교 척도를 보겠어요. 지역사회 기능의 비교 척도. 지역사회 기능의 비교 척도를 여러분들께 보시면 지역의 자치성, 지역사회의 기능이 제대로 돌아가느냐를 첫 번째 비교하는 척도는 지역의 자치성. 오늘날에는 결국에 크리스탈러가 제시했던 중심지 이론에 의해서 모든 영역에 있어서는 고위 중심지에 하위 중심지가 흡수되어가는 이런 모습을 갖춰주는데, 그걸 더욱더 가속화시킨 것은 바로 교통통신의 발달이에요. 그 때문에 우리가 음식 문화, 전주 비빔밥, 뭐에 어디 어디면 전국에 다 음식이 다 비슷해졌어요. 노래, 전국에 다. 옛날에는 교통통신이 터올 적에는 적어도 6개월, 1년 정도의 터울 가지고 유행의 것이 달라붙었는데, 요즘에는 전국이 똑같은 정보, 교통통신의 발달로 똑같은 의문화, 똑같은 식문화, 똑같은 가요문화를 다 영위하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소위 정치 행정적 측면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지역의 자치성을 얼마나 확보하고 있느냐. 고위 중심지의 최고위 중심지라고 할 때는 수도권에 있는 서울 이외의 도시들은 자치성이 있는가? 유형적으로는 선거를 통해서 자치단체장을 선발을 하고 선출을 하고 있지만, 그 각각의 도시들이 서울이 기침을 하면 나머지 수도권 도시들은 다 몸살이 나는 거죠. 자, 이런 것처럼 어느 정도 자치성을 확보하고 있느냐. 다음에 서비스 영역의 일치성. 서비스 제공. 거기 서비스 영역의 일치성이지요. 서비스 영역의 일치성. 서비스 영역, 학교, 상점 이런 것 등이 모두 같은 지역에 존재를 하느냐. 그야말로 그 동네에서, 그 지역에서 모든 서비스를 다 그 지역 내에서 다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서비스 영역의 일치성. 말이 돼, 모든 서비스를 내 영역에서 다 받을 수 있느냐.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큰 중심이가 있는 데서 보면은 간단한 감기는 뭐 가정의학과를 가지만 조금만 더 심해지면 전부 다른 지역, 고위 중심지에 가서 서비스를 제공받거든요. 학교도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그 지역에서, 나머지는 또 더 큰 뒤로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데, 서비스 영역의 일치성. 또 그러면 지역 주민들이 얼마나 심리적으로 소속감을 가지고 있느냐. 주민들의 심리적 동일성. 지역 주민들의 심리적 동일성. 말하자면 동질감, 소속감이죠. 우리 동네에서는 이렇게 수도권으로 가면 갈수록, 대도시권으로 가면 갈수록 그런 생각을 안 갖지요. 언제든지 떠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바로 이런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기관들이 있는데, 수평적 체계, 기관들의 수평적 체계, 서비스 제공 기관들의 수평적 체계, 수평적 체계도죠. 체계 정도. 얼마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이 수평적인 입장에다 대등하게 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연계되어 있는가. 우리가 제주와 같은 경우에는, 제주에는 무수히 많은 주민 서비스 제공기관들이 다 존재하지만 그 중에 가장 우선순위의 선순위의 제공기관은 관광일 거예요. 그래서 관광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중점에 상부해 놓고 나머지 기관이나 시설들은 보조기관의 역할을 할 거예요. 전방에 있는 이런 소위 수도권 이북에 있는 이런 도시들을 가서 보면 다양한 기능들이 똑같이 행정 기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듯이 보이지만, 실질적인 국가 전체 입장에서 본다면 군사 기능을 중심으로 해서 나머지 기능들이 보조기관처럼 이렇게 존재를 할 거예요. 이런 것처럼 각각의 지역사회의 기능을 비교를 할 적에 얼마나 그 서비스 제공기관들이 대등한 입장에서 교류를 하고 있느냐 아니냐, 이것도 하나의 비교 척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와렌이 제시했던 걸로써 지역의 자치성은 어느 정도냐,
모든 서비스를 한 자리에 다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또 주민들의 소속감은 어느 정도이냐, 그리고 기관들은 얼마나 대등하게 교류하고 있느냐, 이런 것 등이 지역사회의 기능을 비교하는 비교척도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면상 쓰지 못합니다만 그 밑에 또 왈에는 좋은 지역사회의 조건으로, 좋은 지역사회의 조건 두 번째 만들어놨죠. 1983년에 제시한 거 있습니다. 거기 왈엔에 보시면, 거기 보시면 왈에는 좋은 지역사회를 구성원 사이에 인격적 관계가 있어야 된다. 그 인격적, 구성원 사이에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인격적 관계. 두 번째, 권력의 분산. 얼마나 권력이 폭넓게 분산되어 있느냐. 권력의 분산. 또 세 번째 보시면 지역사회는 다양한 소득 집단이나 인종 집단이나 종교 집단이나 이익 집단을 포용한다. 다양한 집단의 포용. 또 자율권의 충분한 보장. 그리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협력의 극대화. 물론 일반적으로 왈엔이라는 이름을 빼면 좋은 동네의 특징으로 설명할 수 있죠. 그래서 인격적 관계, 권력의 분산, 다양한 집단의 포용, 주민들의 자율권 보장, 의사결정 과정에서 협력의 극대화. 자, 이런 것 등을 왈에는 좋은 지역사회의 조건으로 제시를 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면상 쓰지 못했지만 그거 한번 써보세요. 자, 거기 색깔을 좀 달리해서 했던 거. 지역사회 복지. 연표로 나온 거 있지요. 그 중에 다는 아니겠지만 적어도 이 정도. 한번 줄을 쳐보시겠어요. 자, 지역사회 복지가 제대로 자리를 잡게 되는 그런 과정을 보면은 1988년부터 1992년까지가 노태우 정부가 되겠는데, 노태우 정부 때 지방자치제도가 만들어가기 시작해가지고 1992년부터 1997년까지 있었던 김영삼 정부 때 지방자치제도가 다시 재건됩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정부가 수립되면서부터 지방자치제도가 시작됐습니다. 그랬던 그 지방자치제도를 1961년 5.16 군사정부가 그것을 폐지시키는 거죠. 그리고 나서 획일적인 군사정부에 의한 획일적 지시 하명식 국정운영이나 지방자치가 노태우 정부 때부터 다시 부활되기 시작해서 김영삼 정부 때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1990년대 이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1990년대 이후 노태우 김영삼 정부를 거친 이후 지역사회복지는 지방자치제도의 부활, 사회복지의 확대, IMF 경제위기라는 외부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새로운 전환기를 맞았다. 너 그런가 하면 뭐 자원봉사 활동의 확대다 좋고, 법률 제정으로 인한 민간의 활동뿐만 아니라 정부의 조직도 강화되었다. 또 그러면 지역사회복지가 1990년대 이후에 복지와 관련된 이슈,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행동 모델이, 자, 지역사회, 로스만의 지역사회복지의 분류를 보면 뭐 미리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노스만의 분류 이렇게 보면은, 노스만은 지역사회 또는 지역복지 실천의 모형을 3개로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뒤에도 이제 별도로 한번 다룰 때가 있습니다만, 노스만의 지역복지 또는 지역사회 조직사업, 지역복지 모형을 노스만은 지역사회 개발 모형, 지역사회 개발 모형, 또 사회계획 모형, 또 그런가 하면 사회행동 모형, 요거 이렇게 나눴는데, 지역사회 개발 모형은 주민들의 역량 강화, 주민들의 역량 강화에 초점을 두는 것은 지역사회 개발 모형이라고 한다. 그에 비해서 사회계획 모형은 지역사회의 당면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는 것은 사회계획 모형이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지역사회의 불평등 구조 타파,
불평등 구조, 타파에 초점을 두는 것은 사회행동 모형이라고 하는데 1990년대를 넘었으면서부터 종래는 가장 전통적 모형은 지역사회 개발 모형이지요. 지역사회 개발 모형. 그러다가 지방자치가 되면서부터 지역사회의 당면 문제를 가능한 한 지역사회 주민 스스로 이끌어가자는 이런 것이 사회계획 모형이 이끌어집니다. 그러나 1990년대는 오히려 그보다 사회행동 모형의 비중이 더 높아졌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와 관련된 이슈 및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행동 모델,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사회행동 모델이 중심이 되어갔다. 또 그런가 하면 4번에 보시면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복지를 사회복지협의회 독립법이나 사회복지협의회라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에 관심이 많은 기관이나 시설 및 개인들의 연합체이자 민간기구를 사회복지협의회라고 합니다. 사회복지협의회는 전국 단위의 중앙협의회, 시도 단위의 광역협의회, 시도협의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시군구 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둘 수도 있습니다. 뒤에 이제 법제를 보면서 우리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이처럼 1992년은 사회복지협의회 독립법이나 그다음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은 2003년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통해서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의무로 규정이 됩니다. 그러나 모든 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 및 시도는 반드시 지역사회 조직사업, 사회복지, 지역복지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제1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이 수립되어서 4년마다 수립되고는 지금은 2기를 넘어서 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이 수립되고 있죠. 법적 의무로 규정된 것은 2003년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이 되겠습니다. 또 사회복지 재정의 지방분권, 사회복지 재정의 지방분권은 2005년도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5번에 보시면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어 지역사회 중심의 자활지원사업이 본격적으로 전개, 거의 중요 표시하시고 1999년에 법률은 제정되었습니다만은 시행은 2000년부터 그래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됨으로써 지역사회 중심의 자활지원사업, 지역사회 중심의 자활지원사업은 2000년부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역사회 중심의 자활지원사업은 2000년부터입니다. 거기도 중요 표시하셔야 됩니다. 다음 2003년도 조금 전에 미리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이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의무로 규정됨으로써 2007년도에 제1기가 제정이 됩니다. 그리고 2005년도부터는 지방분권화가 시작됨으로써 지역사회 주민들이 맞는 즉 소비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이 현실화되었습니다. 다음에 2004년도에 거기도 중요해요. 2004년도에 아동복지법상에 지역아동산센터가 처음으로 법제화됩니다. 아동복지법에 보면은 아동복지시설이 종래에는 11개였어요. 그러다가 그것이 3개가 없어지고 8개가 되었는데 없어진 것이 중요해요. 8개를 가지고 가는 건 좀 중요합니다만 없어진 거. 아동 단기 보호시설, 아동 직업훈련시설, 아동 복지관 삭제된 겁니다. 그건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나온 것처럼 아동 상담소도 있고 지역 아동센터도 있습니다. 옛날 공부방이었는데 아동 지역센터가 있습니다. 그것이 법제화된 것은 2004년도라는 거. 이것도 역시 중요 표시하시고 2005년도에 사회복지 사업이 지방 이양 사업으로 넘어가면서 한시적이나마 지방분권세 교부세 제도가 만들어지는 거죠. 지방분권세 교부세는 2005년짜리였습니다만 2014년까지 연장되어서 2015년 내년부터는 보통교부세로 없어질 제도입니다만 어떤 이런 다음에 10번 중요 표시하시고 10번에 보시면 드림스타트 사업이 시작되죠. 영아부터 12살 어쩜 초등학생 빈곤 가정의 초등학생 자녀들을 초등학생들 가정을 대상으로 통합적 복지, 보건, 교육
등등의 통합적 서비스를 연계 제공하고자 만든 것이 바로 이 드림스타트 시범사업이 되겠어요. 종래에는 이 드림스타트 시범사업이 희망스타트 그랬는데 드림스타트라고 되어 있고, 또 그러면 아동발달 지원계좌 사업도 시작이었다. 2007년도 주시고, 또 그러면 2010년도 거의 중요하죠. 2010년도 행복이용, 맞아면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이 개통된 것이 2010년도라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010년 보건복지부를 포함한 각 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복지사업과 수혜자 등의 정보를 통합관리하는 시스템.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등에서 소득 재산 자료를 정기적으로 넘겨받아 복지 수혜자의 자격 요건들을 전산으로 검증하는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이 개정되었다. 그래서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이 개통한 거 2010년이라는 거 행복이음이라고 써 있습니다. 또 그러면 2005년부터 시행된 한시적 분권교부세가 2014년까지 5년짜리였다가 2014년까지 연장되었고, 2015년이 내년부터는 보통교부세로 통합이 됩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는 보통교부세로 통합되면서 특히 분권교부세 3개, 정신, 장애인, 노인 양로시설은 국고보조사업으로 다시 되돌아갑니다. 자, 거기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다가 중요 표시하시면 됩니다. 내년에 역시 나올 수밖에 없는 영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란 무엇이냐, 지역사회는 어떤 기능을 수행하느냐, 지역사회의 기능의 비교척도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그리고 우리나라의 지역사회 복지는 어떠한 변천 과정이 있느냐를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지역사회 복지의 개념과 접근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